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트렌드 한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벌써 다닌 지가 10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살아보고 현재는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거 한 두어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MZ 세대들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들을 많이 하시죠. 뭐 업체를 통하든 지인이 소개해주든 직접 만나든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 좀 얘기해보자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서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자들이 예전 세대의 남자들에 비해서 좀 이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수원에 사는 형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촌 동생을 자기 처조카를 소개를 시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신랑이 왔다 갔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배려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결혼할 때는 베트남 갈 때 뭐 홍삼도 사가고 화장품도 사가고 용돈도 좀 드리고 오고 뭐 그랬죠. 저도 제 기억에 베트남 항공 갈 때 한 최소 200~300은 쓰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결혼 승낙받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좀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올 때는 그냥 신랑 입장에서 신부만 잠깐 보고 가려고 금요일에 들어왔다 일요일에 출국을 했는데, 신부가 자기 집에 가자 그래서 신부 집에서 음식 잔만을 해서 대접하고, 그 다음날도 신부랑 좀 여행 다니고 또 저녁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처갓집에서는 100년 손님이 오면 그래도 책 안 잡히려고 이것저것 해서 먹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는 해요, 신랑들한테. 처갓집 갔다 오면 그냥 오지 말고 한 단돈 500만 동이라도 주고 와라. 그럼 된다. 꼭 굳이 뭐 선물을 사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돈이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뭘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왔으면 신부 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님이 그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야, 갔으면 좀 뭐라도 좀 하고 좀 그러지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베트남 갔다 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그러길래, 아 이거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거 사람 됨됨이 문제고 배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설명한다고 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런 신랑들 많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심심치 않게 들어요. 특히 젊은 신랑들 30대 40대 초반 이런 신랑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상하게 40대 중반 후반 가면은 이런 걸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다른 거죠. 세대가 바뀌면서 결혼이나 연애의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한두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특히나 도드라진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서로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들 연애 특징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머리로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 흠잡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과연 연애가 될까 싶습니다. 연애는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서로 호감이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정도 붙고 시간이 지나야 서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만나네 안 만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겪어봐야지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선이 이렇네 후가 이렇네 이래 버리면 그게 결혼이 되겠냐고요. 대체적으로 참을성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한국 남자들이 많더라.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해요. 결혼이라는 거는요, 내 배우자를 만나고 서로 어느 정도 가치를 희생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결혼해도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물론 한국 여자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바뀌면 생각도 좀 바뀌어야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한국 여자에 대한 방어 기제가 너무 잘 작동하다 보니까 사람 이틀 3일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자 소개해도 이런 어떤 자신의 선입견이나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결혼을 왜 해요? 결혼 생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결혼이 결혼에서 끝나고 결혼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자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신부 마음을 못 얻고 여자한테 좋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서로 좋아야 되는데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신부한테 자기만 좋아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 때 보통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부 마음 얻을 때까지는 300% 맞춰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나에게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라, 이런 얘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해준 얘기고 우리 선배님들도 이런 얘기 해주는데 요즘 젊은 신랑들은 너무 빨라요. 그냥 소개시켜주고 소개받고 그냥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이 나와요. 겪어보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성급하다는 거죠.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결혼생활 하시려면 이런 단점들도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 보면 연애는 되는데 결혼까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요. 설사 신부가 보살여가지고 많이 맞춰줘도 여자라는 게 원래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에게 잘하길 바라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여자나 베트남 여자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자기 집 식구들한테 잘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베트남과 한국의 결혼 문화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신랑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연애 결혼을 하든 중매 결혼을 하든 어느 정도 교제 기간을 갖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결혼을 하는데 베트남은 좀 다른 게 연애 아무리 뭐 3년 5년 해도 처갓집 문턱도 못 넘는 애들이 많아요. 베트남 애들은. 근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개받자마자 처갓집 가서 인사드리고 바로 결혼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한국하고 다른 겁니다. 보통 보면 한 80-90%는 처갓집 인사드리고 처갓집에서 결혼 승낙 떨어지면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신부들이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처갓집에서 결혼하라고 결혼 승낙 다 떨어졌어요. 근데 신부들이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묵적으로 결혼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여자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 더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랑들도 있더라고요. 참 연애 안 해봐도 너무 안 해본 거 아닌가. 여자가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안 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너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갖고 싶다. 그런 얘기로 좀 생각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문화에서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프로포즈기도 하고 그 선물이라는 게 뭐 어떤 과한 그런 한국식의 명품을 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 최종적으로 그 여성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 승낙을 받고 이런 과정을 여자들은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나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야. 그런 말을 굳이 그때로 듣기
있고 이 여자가 나랑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이런 거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연애 잘 모르는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소개를 해주든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이해 자체를 못하는 MZ세대들이 많아요. 요즘 MZ세대들 참 문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갈지,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지, 요즘 보면은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젊은 부부들 대체적으로 보면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사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요즘 MZ의 트렌드들이 국제결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냥 쉽게 생각할 얘기 아니고, 저희가 베트남 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자기 남자친구가 또는 자기 남편이 이기적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한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내로남불이 심하거든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너무 보수적이고 또 너무 이기적이고 이중잣대로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거 되게 심해요. 이게 베트남 여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외국인 남자와 연애 경험이 있는 베트남 여자들은 사실 한국 남자보다는 서양 남자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서양 남자들은 굉장히 깍쟁이같이 굴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적인 남자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여자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다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시고 결혼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그 전 과정을 결혼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국 남자분들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있지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제까지 애처럼 징징거리고, 언제까지 남 탓하고,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실 겁니까?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도 안 되신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 얻는 게 그냥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 얻으려면 나도 노력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배려라는 것이 생소하긴 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자세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